네, 안녕하십니까? 들리세요? 들리세요? 사람이 일로 가면 안 될까요? 지금 잘 보이시나요? 들리세요? 들리시면 1번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안 들리십니까? 그럼 안 들리면, MTN 관리자님만 들리시면 뭐예요? 고객이 안 들리는데. 그죠? 배가 고파서, 들리시는 분이 생기실 때까지, 좀 먹겠습니다. 아셨죠? 배가 고파서. 저 이제 방송 출연 날은 아무것도 안 먹고 나오는 거 아시죠? 그죠? 출연 날이 아니라 평소에도. 우리 골드마님, 오늘도 행복님, 윤정 아빠님도 나오셨네. 음, 윤정 아빠님하고, 윤정 아빠님은 지난주에도 한번 뵙고, 그죠? 골드마님은 우리 회원님이시고, 오늘도 행복님은 오늘 처음 뵙네요. 그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죠? 그 유튜브나, 그 일반 유튜브나 또 이렇게, 이게 방송 전문가 유튜브들을 들으실 때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얼핏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서로 인사하는 것 정도 인사도 쉽지 인사가 뭐 이렇게 타자 치는데 번거롭다면 1번 한 번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뭐 제가 여러분들께 뭐 뭡니까 나쁜 이야기하러 여기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시장과 관련해서 나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러니까 맞든 틀리든 그죠? 그럼 그 정도까지는 해주셔야지. 저는 그 뭐야 옛날 키움증권에 있었을 땐 뭐 답 안 하고 그러면 공개방송 안 해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성격이 유해진 거지. 그죠? 서로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런 걸 하는 건데, 그죠? 그냥 그 일본 마이크 테스트 하는데 그거 그 정도는 그 살아가면서 예의 아닙니까? 그죠? 암만 각박한 사회에 살고 있어도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제는 지난주에는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죠? 오늘은 7시 전에 6시 50분 뭐 그 타임 한 4, 50분만 이야기를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시장이 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도 시장에 있어서 해외 시장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지금 지수만 보면 안 되는 시장이다. 왜? 섹터에 따라서 이 변화가 심하니까 그죠? 그 중에 이제 굳이 하락의 이유를 찾자면 우리 시장만 약하니까 그죠? 그게 이것 때문에 이거죠, 그죠? 저 뭐야 금투세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이야기한 부분, 그지? 그러니까 그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서 증권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국내장에서 매매하시나 미국장에서 매매하나 그죠? 증권사는 뭐 상관없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자산운용사들이 그죠? 한국 운용사들이 ETF 해외 거 계속 출시하고, 응?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과 하여금 국내 시장을 자꾸 떠나게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아까도 이 방송으로도 이야기를 했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부나 그죠? 이제 6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응? 야당이 반대를 하면 정부가 그죠? 강제로라도 찾아가서 빨리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대하는 야당은 확실하게 반대하겠다라는 걸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왜 시행을 해야 되는지를 국민을 주식 투자가들에게 설득을 하든지 시행해보고 주식 시장 많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는 뭐 또 대안을 제시하겠다 그런 거는 그제 진짜 바보스러운 거죠. 그죠? 상대적으로 지금 그걸 시행하지 않아도 우리 시장이 안 좋은데 이러니 수급의 주체를 못 가지니 코스닥이 더 세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받쳐주고 있으니까 안 내려오고 있는 거고. 이게 가장 큰 요인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의 부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줄기차게 사서 움직였었던 실적 흐름에 갖고 있는 주식들은 뭐 올라가고 나서나 조정을 받고 있지. 그죠? 그렇지 못한 쪽 라인 부분들은 하염없잖아요. 그죠? 네이버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
뭐예요? 변두리 종목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죠? 이게 저점을 특히 이런 대부분의 종목들이 뭡니까? 개인들이 좋아하는 코스닥 시장에 코스닥의 개인 비중이 높은 종목 하염없잖아요. 그죠? 이게 음? 주식시장의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회사의 실적이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되니까 내려오는 게 기본인 거고, 기본인 가운데에 그죠? 우리가 이제 유동성, 제가 매번 지난주에도 실적 장세와 유동성 장세를 이야기할 때 지금은 개인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장이 아니라 빠지는 시장이다. 개인 유동성이 빠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예요? 코스피에서는 빠져도 뭐예요? 외국인과 기관이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섹터는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들어올 변들이 이런 종목을 뭐 누가 알고 들어와요? 외국인이. 그죠?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가 없는 거야. 없으니까 그냥 박살인 거지. 그죠? 그런 흐름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하락을 갖고 간대. 많이 떨어졌다고, 많이 떨어진 거 오늘 상한가 간 것도 있더라. 그죠? 지난번에 그 통과 못했다가, 그죠? HLB. 이런 쪽 많이 떨어졌다가 상한가를 갔으니까 많이 떨어졌는 종목 중에서 올라오는 종목도 있어. 근데 평균적으로 보면 많이 떨어졌다고 올라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여튼 이렇게 시장에 있어서 철저하게 소외되는 부분들이 특히 거래소 쪽보다 코스닥 쪽에 훨씬 더 많더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바꿀 수 있는 그게 뭡니까? 이게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항상 여러분들 들으시는 분들도 성향, 그죠? 정치적 성향이 계셔가지고 막 그거 하는데, 저는 주식시장의 전문가고 주식시장 입장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수익이 이익이 안 나는 정책은 저는 다 나쁜 정책이야. 그죠? 제가 주식을 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주식의 불확실성을 계속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게 나쁜 거지. 그죠? 시행을 하면 시행을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이거를 빨리 결론 줘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빠질 사람 빠고, 안 빠질 사람 빠고 해서 그렇게 충격이 가면 뭐 클 수는 있지만, 여튼 그 불확실성이 빨리 걷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시장이, 그죠? 코스닥이 이렇게 약한 거다. 그죠? 자, 이제 여기에서 왜 미국 시장하고 아까 말로는 여러분들께 다 설명을 드렸죠. 그죠? 우리 회원님들한테도 제가 그 이전에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었던 상황이니까. 그래서 미국 시장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 자, 잘 보세요. 어, 엔비디아가 지난번에도 제가 실적 발표하고 이 장대 음봉 나고 나서, 그죠? 반등 들어왔을 때 이거는 더 가는 반등이 아니라 횡보하는 반등이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이 차트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면서 바로 가는 흐름이 아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는 흐름이 아니고 제가 이날 그죠? 118불까지 내려올 수 있고, 그게 다시 올라가면 130불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쌍바닥을 찍느냐 아니면 옆으로 늘어지느냐. 그런데도 미국 시장 지수는 크게 염려할 게 없다. 왜? 얘가 이렇게 엔비디아가 급등하면서 두 큰 마디를 형성하는 동안에, 그죠? 이 큰 마디 여기서 그죠? 50불에서 90불, 100불까지 올라오고, 또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140불까지 올라오는 이 큰 두 마디가 형성됐기 때문에 얘는 좀 쉬어야 된다. 제가 왜 영문 캠조건을 안 하고 이걸로 하냐면 액면 분할을 해갖고, 그죠? 요게 더 보기가 쉬워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내려올 때도 우리 회원님들에게 골드만님 아시잖아, 그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시장은 왜? 얘의 대안들이 있다. 엔비디아의 대안이 있다.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죠? 추세 딱 돌아가가지고 쉬고 있었거든. 그죠? 딱 쉬고 있었고, 시총 1, 2, 3위들이 다 쉬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거든.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서 돌아서 나가고 있죠? 거기에 누굽니까? 아마존이. 그죠? 엔비디아가 아까 올라오던 타이밍에 횡보하면서 자리를 딱 잡고 있다가 출발하잖아. 신고가를 경신하잖아. 그죠?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죠? 이 박스 큰 애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리밸런싱 때 제가 김기수 노주크 타이밍, 거기에도, 이제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 제 유튜브에도 이때가 엔비디아는 리밸런싱 한다고 매수가 들어올 때고, 애플은 리밸런싱 한다고 비중을 줄일 때고, 이때가 매수할 때다. 애플은. 얘는 매도한다라고 내려온 거기 때문에 비중을 조절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210불 근처에서는. 그냥 돌아 나오잖아, 얘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그죠? 요 이쪽, 그러니까 AI가 아닌 빅테크 쪽 라인에서 지수를 받쳐주면서 올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테슬라가 어제는 이제 급반등을 하면서 돌아 나온 건데 이제 뭐야 요 230불 라인에서는 저항 라인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바로 덧치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보고 그죠? 여하튼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미국 시장도 사실은 이 큰 대형성 종목들의 부분들이 지수를 받쳐줘서 그렇지 전부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미국 시장도. 그죠? 그러니까 미국 시장의 지수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나 S&P 500이나.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서 어디였어? 이렇게 지수에 어긋나는 코스피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수출 실적이나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 요거는 이제 다시 한번 그 설명드렸었던 내용 중에서 아까 못했던 자세하게 이야기를 못했던 부분 중에 요거지. 이거는 이제 이 부분은 6월 달 것만 가진 거고 2, 4분기 이제 우리도 뭐예요? 이번 주 금요일 날, 그죠? 이번 주 금요일 날 삼성전자 실적 발표하잖아요. 그죠? 지금 3개월 전에는 2, 4분기 영업이익이 6조 7천억 정도를 봤는데 지금 현재는 8조 2천억, 뭐 많은 데는 8조 5천억까지 2, 4분기 영업이익이 나올 거다. 그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야 6조 7천억인데 8조 2천억, 8조 5천억 나오면 주가가 팍 가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 그죠? 우리 회원님도 오늘 삼성전자를 사면 안 될까라고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사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8조가 아니라 9조가 나와도 저는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그러니까 절대 맞진 않아. 그리고 그 뭐에 성향에 따라서 틀린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길게 볼 거냐 짧게 볼 거냐는 그죠? 무슨 거냐면 제가 이전에도 한번 차트를 설명드렸지만 이 추세를 깨지 않는 한 삼성전자의 추세 흐름 부분은 이게 이제 기본 추세의 흐름이야.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때도 이렇게 그어들이면서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추세 상단을 이렇게 넘어가는 자리, 오버슈팅이 나오면 매도, 하단 자리에선 매수. 이게 중심 라인, 중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매수를 할 때는 이런 거는 단기 매매가 하는 주식이 아니니까 이런 하단에 들어올 때는 매수권. 그죠? 내가 중장기면 분할 매수하는 건이 이 중심 라인에 들어있는 위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걸 확 깨는 흐름이 전개가 된다. 특히 그때 개파락을 한다. 개파락을 하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탈을 하면 그때는 단기 매도인 거고. 추세는 이 범주를 가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런데 이제 내일 모레 실적 발표가 나와 있어. 실적이 좋아. 그러면 이 상단 부분을 한번 갈 수도 있지. 그 갈 때가 뭡니까? 저는 비중을 축소하는 구역이라고 보니까 그제 매수하는 말은 지금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실적은 분명히 예상 3개월 전 예상했을 때보다 좋아.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지금 반도체는 물량이 무지 많이 수출을 해서 수출 좋은 게 아니라 그죠? 물량은 제한적이고 감산을 통한 가격을 올려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8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큰 것 같지만 2017년, 18년 가장 큰 호황일 때 그죠? 이 당시 2020년은 뭡니까? 개인 유동성이 막 들어오면서 막 난리 유동성으로 막 도배를 하면서 들어왔던 때잖아요. 그죠? 그걸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났었을 때가 이때다고. 그때는 분기 10조 이상씩 났어요. 영업이익이. 10조 이상씩 났을 때 부분이라고 이때가 2017, 18년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지금 외인들이 엄청나게 사고 있지만 싸다라고 볼 수 있는 가격은 아니지. 그죠? 앞으로 삼성전자가 15조, 20조를 낼 수 있다면 더 올라가는 게 맞는 거고. 그죠? 분기마다 15조, 20조로 갈 수 있냐라고 보면. 근데 아까 제가 수출 분기, 3분기는 조금 정체될 수 있다라고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를 지금 2, 4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사는 건 단기에 들어가서 어떻게 움직이는 건 몰라도 끌고 가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바람직한 타이밍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지. 왜? 이 밑이 아니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몇 달 됐을 거예요. 그죠? 이거 설명드리면서 이
오버슈팅 났고 이 하단으로 들어올 때는 매수해도 되는 구역이다. 그죠? 이게 죽는 건 아니니까 외국인 장세, 외국인 수급은 들어오고 있으니까 시장에 코스피에. 만약에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흐름이라면 못 지킬 거고 그렇지 않다면 뭐 앉는 가능성이 지금은 높으니까. 그죠? 그래서 수출 실적하고를 같이 보는 거란 말이에요. 어디 갔어? 여러분들 뭐죠? 방송을 해도 그제 뭐 반도체가 좋다 뭐 이런 뭐가 좋다 이야기하고 왜 좋은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과 종목 상황들을 같이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음? 외국인들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외국인들이 시장을 이탈하는 흐름이 진행된다면 그때는 삼성전자니 현대차니 매력이 없지.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수출 물량 그죠? 특히 이제 반도체 쪽을 아까 이제 설명드렸을 때 반도체의 수출 단가 이렇게 높잖아요. 가격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반도체 수출 중량은 뭐예요? 3개월 이동 평균에서 지금 비실비실한 중이고 조금 반등은 했지만, 응? 근데 이게 더 나아지려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예요? 우리 시장의 주 수출 국가인 미국이나 그죠? 어디였어? 여기지. 유럽이나 중국이나 제조업 지표가 좋은 흐름이 전개가 돼야 반도체도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 품목들도 그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3, 4분기도 많이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면 지금이라도 베팅을 하는 건데 3, 4분기는 수출 전체적으로도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 근거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 제조업 PMI가 별 볼 일 없는 그런 흐름이니까 더뎌질 수 있다는 거. 그죠? 그런 더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 섹터의 종목을 사는 데 있어서의 포인트를 어떻게 갖고 갈 거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게 되는 거지. 그죠? 그런 부분들로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그런데 이제 하나 이거지. 우리 현님들한테 이야기한 걸 똑같이 이야기하려니까 뭐예요? 제가 똑같은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엔비디아, HBM 납품 관련 그죠? 그 부분은 뭐 지난번에 뭐 젠슨왕이 뭐 이야기하고 뭐 가능성 있다. 근데 사실은 실패한 거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그 타이밍은 그죠? 그럼 그때 뭐 가능성 있다고 했으면 벌써 됐어야지. 그죠? 뭔가 하자가 있고 설계를 다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 됐단 말이 없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저는 실적보다는 엔비디아의 HBM 이 납품을 한다라고 하는 그게 나와줘야 레벨업의 명분이 되지. 그냥 실적 조금 좋은 것, 이거 2, 4분기가 예상보다 조금 좋게 나왔다라는 것만으로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부분은 아니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 지난 3분기에 2조 4천억, 2조 8천억, 그래서 1분기에 8조가 나와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걸 이미 주가는 일정 정도 반영해서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실적만 가지고 볼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죠? 그런 가운데 이제 자동차 쪽 아까 이야기했듯이 자동차는 양호한데, 현대차와 기아차, 특히 현대차는 IPO, 그죠? 돈 땡기잖아. 그죠? 그럼 뭐 몇 번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다가 또 뭡니까? 오늘 이야기 나온 것 중에, 그죠? 요거는 장중에 올린 거라서 아직 많은 분이 못 봤는데, 그죠? 12시에 주주환원 증가분 5% 법인세 공제, 최대 주주 할증제 폐지. 그제? 이게 이제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 그 증가분의 5%를 법인세 세액 공제하는 방안, 뭐 이런 부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뭐 이 현대차나 이런 쪽엔 또 주가 상승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6월 달에는 현대, 기아 다 미국 판매율도 소폭 둔화되고 했어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있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수출이 다소 정체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왜? 미국 시장의 내구재 구매력이 떨어질 금리를 인하를 빨리 하지 않으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 고긴축에 고강도 긴축에 피로해지는 흐름 그런 흐름이 진행되면 내구재 이 소비가 유축될 수 있는 부분. 왜? 내구재는 단가가 비싸잖아. 소비재 중에. 그죠? 그런 부분들이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더 좋은 거고, 금리 인하 부분이 오늘, 어제 이제 파월이 이야기한 것처럼 뭐 지켜보겠다 해서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고용과 관련된 거기에서 고용 자체는 좋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돼서 나올 거라고. 그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느 정도 완화되느냐. 음, 여기 글씨.
금요일 날 발표 예정인 6월 비농업 신규 고용. 요게 이제 가장 큰 뉴스잖아. 이제 남은 미국 시장에서는. 그죠? 컨센서스는 뭐예요? 18만 5천 건. 그죠? 5월 달에 27만 2천 건이었는데 이번에 뭐예요? 18만 5천 건이면 뭐 감소폭이 크잖아요. 그죠? 실업률도 컨센서스는 뭐 4.0%뭐 5라고 뭐 동일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흐름으로만 나오면 그죠? 그 파월이 어제 이야기했었던 나름대로 지표를 계속 보자 해서 여기까지 좋게 나오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나타나는 거지. 그죠? 트럼프가의 집권 가능성 때문에 채권 금리,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오른 거. 그거는 불안한 거고. 경제 지표상으로는 그죠? 엊그제 발표된 제조업 지표도 안 좋았고 농업 비농업 신규 고용도 예상대로 이렇게 나온다면 안 좋은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지표가 좋게 나와도 4% 10년물 금리가 4%대 초반에서 더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다. 그제? 그 부분하고 또 4.5%를 돌파하기도 쉽지 않다. 왜? 지표가 혼조권으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화끈하게 올라가기보다 7월 초 중반은 뭐예요? 이렇게 횡보권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한 게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횡보하면서 7월 12일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을 기점으로 해서 검증받으면서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올라가는 그죠? 그래서 7월 중순 이후에 미국 시장이 방향성을 갖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물론 이제 이런 부분들을 흐름들을 보게 되면 양호한 거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주말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 그죠? 그게 이제 목요일부터 시행을 해서 테슬라가 아니었어도 우리 2차 전지가 조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는데 테슬라가 10% 반등을 하면서 뭡니까? 오늘은 뭐 LNF가 테슬라에 가장 밀접한 게 LNF잖아요. 그죠? LG엔솔하고 그죠? 그 부분이 오늘 반등을 했는데 참 간의 기별도 안 가죠. 그죠? 뭐 오늘 반등해보니 간의 기별도 안 가잖아. 다. 2차 전지 쪽 라인 부분 보게 되면 그죠? 그래서 아직은 그러니까 모멘텀 자체의 부분은 아직은 없지. 큰 모멘텀이. 그리고 2,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렇게 막 올라갈 때 쫓아가면 안 된다고. 2차 전지도. 그죠?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도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 시간이 필요로 하다. 응? 아직. 그런데 그죠? 최악은 지나고 있다는 건 분명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하고 이제 이게 하나 그거지. 바이든을 제쳐서 트럼프가 되는 것까진 괜찮은데 의회 선거까지 같이 하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을 하면 뭡니까? 법률을 개정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담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그죠? 본격적인 시세를 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그죠? 자,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그죠? 거기에 이제 하나 더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뭡니까? 유가지. 유가가 소리 없이 지금 83불, 그죠? WTI 기준, 그죠? 여기 유가 차트가 어디 갔어? 뭐 길게 보면, 그죠? 길게 보면 먼저 85불에서 75불, 아니죠? 85불에서 70불에 이제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원로 쭉 보면, 그죠? 여기 이제 요거지. 요 길게 본다는 게 이제 뭐 엄청나게 긴 거 말고요. 요 정도 라인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건데 일봉으로 보면 그죠? 70불 초반 72불까지 갔다가 가파르게 이스라엘 하마스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 진행되면서 급반등을 해버렸잖아요. 여기 이제 저항대 라인이니까 어제 한번 저항을 받은 거고, 그죠? 이렇게 하락을 쭉 하다가 지금 급반등을 해버렸어요. 그죠? 이게 이제 또 이후에 나올, 그죠? 미국에 또 CPI나 이런 쪽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지. 요거하고 뭐가 같이 맥을 같이 하냐면, 요거죠, 그죠? 공급망. 뭐 요거와 관련된 건 지난주에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래서 이제 이 뭐야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이렇게 가는 게 짧은데 이 희망봉 노선으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10일이 더 걸리고 운임료가 크게 오르고 그죠? 그래서 운임료가 그죠? 연초 대비 4배 가까이 오른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해서 연초 대비 4배 올랐으니
그죠? 우리나라가 유럽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운임료도 많이 들어. 유가 상승을 해서 이 돌아가면 또 유류비도 증가할 거 아니에요. 선박회사 입장에선. 그거 다 누구한테 넘깁니까? 수출하는 쪽 라인 부분에 넘기는 거 아니에요. 저 선적하는 회사한테. 그죠? 그러면 그게 다, 배편 구하기도 쉽지 않아. 왜? 10일이 더 소요되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기준으로 선박이 운행됐었는데 10일이 더 증가했으니 배편을 구하는 부분도 쉽지 않아. 그런 게 이제 수출 기업들의 노이즈로 작용을 하면서 뭐에 조정을 일부 갖고 올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지. 그러면 이제 그런 쪽은 수출이 잘 되는 쪽 라인은 이런 부담이 있는데 안 되는 놈들은 더 안 좋은 거지 뭐.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출이 잘 되는 회사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영업이익 마진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 그죠? 그 우려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뭐예요? 수출도 못하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수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죠? 수출 안 돼서 꽝 돼서 주가가 꽝 내린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외에 이제 2000 뭐 아까 다 보셨지? 화장품은 뭐 6월 달에 소폭 내려왔는데 중량이 내려왔는데 그건 이제 요 지표로 보면 좀 알 수가 있죠. 요거 자세하게. 요거를 좀 크게 해 줄까요? 글씨 이렇게 하면 보이나요, 다? 음? 더 크게 할까? 어. 자, 농수산식품, 그죠? 이 밑에 거 볼 필요는 없고, 왼쪽 거. 이제 2월 2, 4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즈음이잖아요. 8월 초는 본격적으로. 그죠? 그럼 농수산식품은 4월 달에 어마어마했죠. 그죠? 전년 동기 대비 14.4% 증가하면서 10억 3,400만 달러. 그죠? 그런데 4월 달에 피크 찍고 5월 달에 조금 감소하고 6월 달에 조금 감소했잖아. 그죠? 사상 최고치 4월 달에 찍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 4, 5, 6으로 보면 실적은 2, 4분기 좋을 건데 5월, 6월 조금 감소 흐름이 진행됐다. 그러니까 조정을 좀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삼양식품이 지금 조정받고 있는 거고 1등이 조금 조정받으니까 2, 3, 4등은 뭐예요? 많이 조정받고. 그죠? 화장품 역시 뭐예요? 4월 달에 8억 5,500만 달러 그리고 5월 달에 8억 8,100만 달러 증가하다가 6월 달에 7억 8,200만 달러로 조금 감소했잖아. 그러니까 화장품도 조정받는 거예요. 그래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뭐예요? 다 상승폭이. 4월 달에는 26%, 5월 달에는 14%, 6월 달엔 6.2%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화장품도 6월 달에 감소했다. 감소했는데 중국향 감소폭이 대부분. 그러니까 중국 쪽 라인이 뭡니까? LG생활건강이나 그죠? 아모레퍼시픽이나 그리고 중국향 기본 ODM 쪽 라인이거나 이런 쪽이 조정 입종 폭이 좀 크게 나온 거고 그죠? 오히려 미국향 쪽 그쪽도 전체 화장품 수출액으로는 좀 줄어들었으니까 뭐 CNC 인터내셔널이나 코스메카 코리아나 그리고 실리콘2나 이런 쪽 라인들이 다 조정을 받았지. 그죠? 그러니까 수출 흐름으로 조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 봐야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총괄해서 온 거고 그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화장품 회사마다 어느 쪽 비중이 높으냐 중국 비중이 뭐 20% 30%다. 그러면 주가 영향력이 큰 거고 그죠? 아니 이 종목은 중국의 비중도 별로 없는데 실리콘트도 중국의 비중이 거의 없잖아요. 그죠? 거의 없어 실리콘트도. 다만 이제 물동량, 운송료, 운임료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은 있는 거지. 그러니까 걔도 뭐 9점 대비 조정이 나오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내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 패션 의류 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보면 아시겠지만 뭡니까? 전년 동기 대비 계속해서 19.6% 감소, 22.8% 감소, 15% 감소, 5.7% 감소, 12.9%. 그죠? 의류 업종. 그러니까 생활유아용품은 조금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죠? 의약품도 증가하는 모습인데 6월 달엔 감소.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그 데이터 부분을 갖고 여러분들이 내 종목에 내가 매매하고 있는 종목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고해야 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네, 골드만님. 우리 골드만님 우리 기존 회원님이고. 뭐 근데 왜 오셨어, 골드만님? 똑같은 이야기 해줬는데.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러면 전 박수라도 짝짝이라도 하나 해주시고, 응? 1시간 동안 1시간이 넘게 말이야. 열심히, 윤정 아빠님 굿.
예, 감사합니다. 한 분이라도 그런 말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 도움이 되라고 우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한 거, 그죠? 많이 이야기했는데 공부하시라고. 그죠? 예, 미로님, 예, 기쁜 조약돌님도 오셨네. 예, 모두 다 성투하시고, 예,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빨간 아토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 기쁜 조약돌님도 우리 회원님인데, 조약돌님이 최고지. 예, 고생하셨어요. 예.